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계유, 무오, 경인, 정축. 자, 경금일주가 5월에 태어났죠.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무교합화 보이고요. 자, 득지 못했죠. 등령도 못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토생금으로 이제 인성이 있긴 한데 이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해서 무교합화 화를 해서 나를 극하는 걸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축토 하나만 지금 생해주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다지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이 길어서 요 밑에 갖고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 생어 중하 사오미 5월달, 그러니까 5월달이니까 여름 중간에 태어났죠. 중하에 태어났다. 정관 등록. 자, 정관은 정화죠. 정화가 등록을 했다. 5월에 태어났으니까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과 시에 유와 축이 통근. 유와 축이 통근했다. 여기 좀 이해가 안 돼요. 지진대 왜 통근했다고 할까? 근데 지금 하면 어쨌든 연과 시에 유금과 축토가 통근을 했다. 그러니까 연과 유금과 축토가 통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경금이 연에 있는 유금과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통근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됐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은 원래 한다면 경금 통근, 연시, 육, 축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맥상 해석하면 좀 애매한데 의미상으로는 경금이 연에 있는 유금과 시에 있는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득 중화지기 바로 중화의 길을 얻고 있다. 인호 재관 공합. 자, 인호면 자 여기 보면 인호술 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이 재성 인묘와 그 다음에 관 오가 합을 이루고 있다. 인호술 화국으로 재불괴인.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인목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인성인 축토를 극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목극토를 하고 있지 않다. 왜? 인이 오와 합을 해서 뭘로 바뀌어요? 화로 바뀌죠. 화로 바뀌면 오히려 축토를 생해주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극을 해야 되는데 합을 해서 이 축토를 생해주는 걸로 가버린다. 그래서 극을 하고 있지 않다. 관능생인. 관이 능이 인성을 생해주고 있다. 자, 정화가 축토로 화생토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재관인 삼자 이 세 개 글자가 재성, 관성, 인성이 생과 화가 이지러지지 않고 있다. 개종무합 개수는 이 무화의 종을 해서 합을 하고 있다. 무교합하는 거죠. 거기 음탁지기 그래서 음에 탁한 그러한 기운을 제거를 해버렸다. 소위 품행 단방 그래서 소위 품행이 방정맞고 단정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항존고도 그러한 까닭에 항상 저는 이제 지킨다는 뜻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도 옛날의 법도 그러니까 옛날의 그 법도 옛날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준 그 지침을 항상 지켰고 조유 반수 일찍이 그 반수라고 하는 것은 학교죠. 학교에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서 놀았다. 즉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훈몽자수 스스로 공부를 깨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켰다. 스스로 공부를 깨치고 스스로 지켰다. 그래서 정유 등과 정유는 대운에는 없죠. 그러니까 정유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유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후 대도 지연 불부 후에 대도 크게 도가 뭐냐면 크게 도가 도들도예요. 크게 도들다. 그래서 대도하면 따이티아오해서 청대의 과거제도 하나랍니다. 그래서 거인의 자격을 얻은 자로 중앙의 해시에 실패한 자 중에서 성적이 좋은 자를 골라서 지연이나 교직에 임용하는 일을 대도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는 이 지연이나 교직에 임명하는 그러한 청나라 시대의 제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도. 그래서 후에 지연의 대도 그렇게 대도 그러니까 아까 지연아 교원 그쪽으로 벼슬을 준 거죠. 그런데 불부 이게 다다를 부자예요. 원래는 부자가 갈부자예요. 다다를 부 갈부. 그런데 불부니까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직위를 바꿔도 거기에 가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가서 관리로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정원치교 그 마음의 심정은 원하는 게 바로 뭐였다? 교육이었다. 아까 지연하고 교직에 임용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좋은 자를 골라서 지연이나 교직에 임용하는 일인데 지연을 안 가고 교직을 가고 싶었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교직에 이 교로 가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안빈낙도 그래서 우리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도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인유 사람이 있었는데 언기 소치자 사람이 유언 말을 하되 기소치자 그것을 얻는 자는 적게 얻는다. 사람이 말을 하되 적게 얻는다. 피왈 그가 가라사대 공명자 비철위 과등 고위 이 위공명야라. 이 철이가 맞나 볼까요? 철이 줄철 높고 클외 철회네요. 철회. 그래서 이제 이걸 과거 제도로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철의 과.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철의 과가 줄철 높고 클외. 그래서 과거 제도로 번역하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올라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공성명자연 공을 이루면 공을 이루면 명자저 나타날 저 불글착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공을 이루면 공을 이루면 명 이름이 스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굳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벼슬을 사야 공명을 이룬 게 아니고 뭔가 좋은 공을 이루면 그 이름이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하물며 황 오무경제제 나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 없다. 그렇죠? 나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 없다. 그래서 교직 가르치는 그러한 직업으로 불수 의식 불부 그래서 교직으로 나가서 불수하면은 자 6번 16번 볼게요. 16번 보면은 근심이에요. 근심 그 다음에 모울주 편부 그래서 내가 곧 교직에 나가서 불수 근심하지 않고 의식이 불부 펼치지 않는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편부니까 그래서 교직에 나가서 근심 없이 그냥 살면서 먹고 사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오행오지 내가 행하고 오지 내가 나의 뜻을 내가 행하고 불부 부담을 갖지 않는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군부지은 군부 임금과 아버지의 은혜를 부담 지우지 않는다. 이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아버지의 은혜에 누가 되지 않는 걸로 족하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벼슬의 큰 뜻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을 이루면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공을 이루면 이름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교직에 나가서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의식에 큰 뭐 그렇게 뭐 의식을 옷이라든가 밥에 그렇게 크게 그 구애받지 않고 또는 그것을 풍족하게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내 뜻을 행하면서 임금과 아버지 은혜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면 족하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한번 해석을 볼까요? 자, 그 성취가 적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말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그 큰 야망이 없어서 벼슬을 크게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는 가르치는 정도에 만족하고 살고 안 빈낙도 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저랑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나가서 막 큰 야망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정도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인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소치자 그게 이루는 바가 적다. 그런데 피왈 그가 가라사대 뭐냐면 공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나가서 큰 지위를 얻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충분하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나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재능이 없으니 여기서 이제 제자를 재능으로 해석했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제자는 제주 제자 나무 목자가 없으면 재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재능보다는 제목이 구제할 만한 제목이 안 되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제할 만한 제목이 안 되니 교직에 나가서 의식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고 불수 걱정하지 않아요. 의식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고 의식을 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고 나의 행동과 나의 의지가 군주와 아버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면 만족한다, 족하다. 그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골서 학생들 가르치고 편하게 살겠다는 심정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화면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서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먼저 보고 해석은 나중에 각자 한번 보시고요. 자, 병인, 경자, 기의, 갑술, 기토, 입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해자, 이것도 가을, 겨울 중간이죠. 해자 축이니까. 그런데 병화가 다행히 있어요. 춥죠. 땅이 얼어있는 모습이죠. 여기다도 해자가 있고 수가 많고 그런데 경금도 있고 그런데 갑목, 술, 병 다행히 이 병화가 인목 위에 있어서 장생지에 있어서 추위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명조 보겠습니다. 기토 생어 중동 그렇죠. 기토가 겨울 중간에 태어났고 한습지체다. 춥고 그런 습한 몸이다. 순행 목조 물은 얼려 있고 물은 차갑고 나무는 바짝 말라 있다. 그렇죠. 겨울철에 나무는 바짝 말라 있죠. 경금우 극목 생수. 자, 이 경금이 뭐냐면 금생수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금분목으로 나무를 목을 제압을 하죠. 또는 여기 간목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호 혼탁. 그래서 혼탁한 것처럼 보인다. 묘한 것은 제 연간 투병이라. 예. 연간에 이 병화가 투병되어 있는 게 참 묘하다. 일양해동 하나의 햇빛이 해동 얼려 있는 것을 녹인다. 동일 그러면은 겨울날 가에 하면은 매우 사랑스럽다. 커아이 중국말로 커아이 사랑스러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겨울날 태양이 참 사랑스럽다 그 말이죠. 경금 지탁. 그래서 이 병화가 화극금으로 경금을 제압을 해버려서 이 탁한 경금을 제거를 해버린다 그 말이죠. 불특 기토 희기화난. 그래서 이 기토가 그 온화하고
따뜻함을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이 간목이 역히 기발영, 그 간목이 그 영을 바라고 있음이 또 기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고목 발영이 고목에서 꽃이 핀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래서 마른 나무가 꽃을 피워서 영화롭게 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더 묘한 것은 술씨 좋더다. 술씨의 이 술토가 이제 마른 가을의 토니까 저토 바짝 말라 있는 토죠.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을 좀 빨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정 범탁지수, 그 범람하는 탁한 물을 뭐예요?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마른 토기 때문에 물을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토국수로 제압을 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지정, 숫돌지, 갈지. 그래서 지정하면 앞에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정 범탁지수. 그래서 범람하고 탁한 물을 막을 수가 있다. 술토가 저토기 때문에 그래요. 배기조목 지목, 배양하다. 조고지목. 그리고 그 마르고 바짝 마른 나무를 키울 수가 있다. 원래는 키울 수가 없겠죠. 바짝 마른 토는. 그런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빨아들여서 키울 수가 있다는 걸로 의미가 됩니다. 이 일주 근원 였고, 그래서 일주의 근원이 역시 공고하다, 굳다. 이 기토가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런 뿌리가 역시 견고하다. 하물며 갑기 위중하지합이라. 갑기합토는 이 중화된 합이다. 합이 되고 처세 단방. 그래서 처세가 단정하고 방정 맞았다. 항존고도 앞에서 나왔죠. 항상 옛날 법도를 지키면서 겸손화후, 겸손하고 온화하고 두텁다. 유고군자지 풍경. 그래서 옛날 군자의 그러한 풍모가 있게 되었고, 미혐, 조금 아쉬운 거죠. 약간 미약하나마 혐오스러운 거니까 약간 아쉬운 것은 수세의 태왕, 물이 너무 크게 태왕에서 세력이 세서 공명불과 늠공, 공명이 불과했다. 어디에? 늠공은 뭐죠? 늠공. 자, 곧집름, 그 다음에 바칠공예. 그래서 늠생, 관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생원이고, 공생은 제후가 중앙에서 청거한 재능이 있는 선비래요. 그래서 늠공은 그냥 이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관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생원이고, 공생은 제후가 중앙에 청거한 재능이 있는 선비. 그래서 공명은 크게 떨치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볼게요. 늠공이 공로만 인정하는 상이랍니다. 공로만 인정하는 상. 그러니까 공로만 인정하고 크게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가로친 건 여기 명조에 가로친 거는 제 해석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아까 그 술토가 나무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토이지만 물을 흠뻑 빨아들여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은 동영상 스톱시켜 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명조 보겠습니다. 병술, 진축, 기묘, 갑자. 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역시 해자축, 겨울 끝자락이니까 얼어있는 토입니다. 다행인 건 병화가 있는데 신금이 있어서 병신합수 수로 가버리네요. 그럼 화가 없어지죠. 술토가 병신합수가 안 되면 병화가 술토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술토 속에 있는 정화에 의해서 나름 병화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끝자락에 자수가 있고
간목 있고 수생목 좀 뭔가 좀 약간 답답한 느낌 들죠? 한번 보겠습니다. 차조 순행 금한 이 차조 이 명조는 수가 냉하고 그렇죠? 수가 차갑고 추골이니까 당연하죠. 금이 또 차가워요. 신금도 차가워요. 터동 목조 터는 얼려 있고 나무는 나무는 바짝 말라 있죠. 겨울철에 나무니까. 등연간 투병 그런데 연간에 병화가 투간대음을 얻으니 일양해동 하나의 양이 겨울에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니 사호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인다. 제 또는 중말로 띠 그러나 병신합이 화수 병신합으로 해서 수가 돼버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신합으로 수가 돼버리면 화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양변음 여기 나오네요. 양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음으로 바뀌죠. 자, 화는 양이에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화 따뜻함을 반기고 있었는데 그게 물로 가버리니까 양이 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죠. 오히려 증한습지기 오히려 이 수로 바뀌어버리면서 더 차갑고 그 다음에 습한 그러한 기운을 증가시키고 있죠. 원래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23번에 각죠. 그래서 양정지상 양이 바른 그러한 모습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양이 바른 지상이라는 게? 양의 바른 지상 음이 사지류 음의 그 사악한 그러한 유가 기위인 뭔자인가요? 탐무압 탐인 이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뭔 글자인가? 탐남이네. 탐남 염압 탐남 무염 실알염 빠질람 누를렵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해석을 볼까요? 자, 그래서 기위인 그 사람됨이 탐내고 탐을 한다. 그 다음에 무염 그 다음에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러면 염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누를렵 빠질람 고로 그 사람됨이 탐을 내고 그리고 무엽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스스로 억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를엽으로 일단 읽겠습니다. 누를엽으로 무엽. 그래서 탐남 무엽. 그래서 그 사람됨이 탐을 하고 탐냄이 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누르지 못하니 무엽 누를엽으로 해석을 볼까요? 뭐라고 했나? 사람이 탐욕이 많고 염치도 없으며 사람이 탐욕이 많고 염치도 없으며 그럼 염으로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염으로 그럼 이걸 염치로 해석해 버리면 무염하면 염치가 없는 실알염 염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기윈 그러한 까닭에 그 사람됨이 탐내고 탐을 내고 그 다음에 무염 염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자, 이거 왜 그런 거 아니? 병신합수로 가서 원래 병화가 있으면 좋은데 병신합수로 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차가움과 습함을 더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병화에 해당되는 양정지상 즉 병화가 음이 사지류 그리고 음의 위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정지상에 해당되는 이 병화가 또 돼버렸어요. 될 위 뭘로? 임사지류는 뭐예요? 수죠. 병신합수로 바뀐 수로 되니까 병화가 수로 바뀌었으니 요 성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정지상에 해당되는 병화가 음사지류인 수로 바뀌어 버리니 고로 그러한 사람됨이 탐을 내고
그 다음에 염치도 모르게 되었다. 그렇죠? 간모 백출, 간사하고 그러니까 모사죠. 간사 모사꾼이죠. 간사하고 그러한 그 모략 이러한 것이 백출, 100가지가 나왔다. 추재 봉쇄, 자 재물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추종하며 견부기, 그 부와 귀가 이생 첨령, 그렇죠? 견부기, 부귀를 보면 사람이 부와 귀함을 보게 되면, 즉 부자와 귀한 사람을 보게 되면 생겼어요. 뭐가 아첨하는 얼굴로 생겼다. 그러니까 부자나 귀한 사람, 높은 사람을 보면 그냥 얼굴이 아첨하는 얼굴로 변했다. 그러니까 아첨꾼이었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리, 세력과 이익의 교긍. 그 다음에 세력과 자기의 권세와 이익을 갖게 되면 교만하고 긍, 자긍심할 때 긍자죠. 이게 자랑할 꿍.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력을 얻거나 이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소위 다능지상 시야라.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모습의 상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차조 순행금한 토동목조 득연간 투병 일양해동 사호감이 제 병신합의 화수 이양변음 반 증한습지기 양정지상 우위 음사지류 고기윈 탐남무염 간모백출 추재봉쇄 견부기 이생첨령 세리교긍 소위 다능지상 시야라. 이렇게 이제 좀 한번 아까 이제 해석을 듣고 나셔서 이거를 좀 읽어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고 명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